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5월 6일 토요일 광명 특성급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특성급 대부분이 안정감 있게 흘러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경주 성락송이 다소 좀 방심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직선에서 최정근에게 타이어 차이로 역전을 허용당하다 보니까 신우섭을 중심으로 다소 좀 배당이 발생이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안정감 있게 흘러간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금일도 전반적인 편성 자체가 강자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경주 결과 흐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경주, 13경주, 14경주, 16경주가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15경주는 다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락송도 2착을 해야지만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이죠. 2번 홍희철, 5번 황미연, 6번 이명현하고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류지열이 고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고 팀 후배 임유섭과 유태복하고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류지열이 우승을 차지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성락송의 선전하고 류지열의 선전 양분에서 노려볼 수 있는 상황 조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특성급에서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인터벌 훈련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를 꼽자면 김범수, 김시우, 최종근, 김원진, 정종진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김범수, 김시우, 최종근, 김원진, 정종진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김범수, 황인혁, 김영수, 김민배, 이성민, 황준하, 유경원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세종팀 선수들이 연합훈련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김범수가 끝까지 주도력을 발휘해 나가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황인혁은 마크에 만족하면서 훈련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영수하고 황준하는 차신을 두고 출발, 대열 붙이는 훈련에 집중했었고 이성민은 저측에 노려봤습니다만 대열을 넘어서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로 정윤재, 김주호, 신은섭 동설팀 선수들이 연합 펼쳐 나갔습니다. 빠른 시소로 대열을 이끌어 나갔었던 정윤재가 끝까지 선두권 유지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신은섭은 마크에 만족하면서 훈련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로 정혜민, 김시우, 곽현명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정혜민이 반바퀴 지나서 시속을 잡았고 김시우는 탄력을 활용해 나가면서 그대로 저쪽에 넘어서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번째로 최종근, 황미연, 이으뜸, 최병일, 최석윤, 김민철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최종근이 양호한 시속으로 대열을 이끌어 나갔고 최석윤은 저쪽에 노려봤습니다만 대열을 넘어서지는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섯 번째로 임유섭, 김원진, 김민준, 류재열, 박진철 선수가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수성팀 선수들이 주축이 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김원진과 박진철이 반바퀴 지점에서 저치기를 나섰었는데 김원진은 넘어섰었고 박진철은 외선으로 밀려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김민준하고 류재열은 마크에 만족하면서 소극적인 훈련으로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섯 번째로 공태민, 유태복, 유현준, 정종진, 정종교, 윤현구, 원신재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김포팀 선수들이 연합훈련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대타 후보 선수인 공태민이 경주를 이끌어 나갔고 차신을 두고 출발했었던 정종진이 대열 붙임과 동시에 저치기로 나서면서 홈이 막혀 나갔었던 정종교, 윤현구까지 불러들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김범수, 김시우, 최종근, 김원진, 정종진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특성급 12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특성급 12경주입니다. 전일도 그랬지만 금일도 정종진 놓고 후차가 찾는 편성의 경주가 짜여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일 정종진이 이성민을 완벽하게 챙겨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다시 만났죠. 여기에 유경원까지 만났습니다. 전일 한 바퀴 때렸는데 11초 대 초반 시속 나왔었던 정종진. 금일 초조 부담 안고 있기 때문에 이성민이 앞선에 자리 잡고 유경원이 마크에 나가는 작전도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유경원보다는 이성민 마크 되니까 잘 쫓아 나갔어요. 타점 잡고 때려도 11초 대 초반까지는 끊어냈었던 이성민입니다. 그 점 때문에 유경원 마크보다는 전일에 이어서 다시 만난 이성민과의 전략적인 협공을 한번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종진이 파업
선수들 노골적으로 챙겨 나갈 이유는 없죠. 물론 뭐 이웃뜸이 20기 동기생입니다. 그 점 때문에 협공은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굳이 동기생인 이웃뜸 챙겨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파업 전이면 몰라도 파업 후 코로나 이후에는 아무래도 정종리 입장에서는 정종리도 확실하게 선을 긋고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번 입장에서는 7번이나 4번 입장에서는 3번과의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7번 이성민 전일 잘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때려도 10초 대 초중반 시속까지 끊어내고 있는 이성민, 마크 놓칠 가능성이 높은 유경보다는 이성민이 좀 더 나은 상황인 만큼 4번과 7번 동반 입상 쪽 경제 중심 4번하고 3번을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황인혁이 객관적 기량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죠. 황인혁 입장에서는 동갑내기 친구 곽현명이 있을 것 같고, 윤현주의 선행이라든지 원신제와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반면 최종근 입장에서는 최석윤, 박일호와 호흡 맞춰 나가면서 황인혁 타도 외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최종근 전일 집중력이 상당히 빛났습니다. 성락송이 조금 방심했었던 것 같아요. 직선에서 최종근은 취입의 끈을 놓지 않고 직선에서 밀어내다 보니까 성락송까지 넘어서면서 후차권에서 배당이 좀 만들어진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황인혁의 뒤를 집중 막혀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황인혁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최종근보다는 곽현명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윤현준이 때려주고 황인혁, 곽현명, 원신재 순으로 저치기 타이밍을 잡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물론 이번 편서 3번, 1번, 4번으로 파업 선수를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윤현준이 때려주고 곽현명이 반바퀴 이를 황인혁이 몰가서 직선 취입 승부 펼쳐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동갑내기 친구들의 협공 가능성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5번과 6번의 동반 입상 쪽에 5번하고 6번, 5번과 6번의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 같겠고, 전일 같은 집중력이라고 한다면 곽현명을 상대로 최종근이 직선 취입 나설 가능성도 상당히 없죠. 2착만 하면 결승 갈 수 있는 최종근이에요. 그 점 때문에 집중력만 발휘해 나간다면 잘만 하면 2차권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결승 진출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차선책이라고 한다면 5번과 1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황인혁이 굳이 최종근을 챙겨 나갈 이유는 없기 때문에 87년 동갑내기 친구들에 의한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5번하고 1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분명 황인혁이 객관적인 기량에서는 분명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석윤의 선행, 최종근, 박일호의 견제력이라고 한다면 황인혁이 타밍 재다가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처럼만 집중력 발휘 나간다면 최종근 머리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최종근이 가면 박일호가 들어가는 1번과 4번의 동반 입상, 1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최석윤도 마크되면 최씨들의 협공에 의한 동반 입상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배당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최종근의 박일호, 최종근의 최석윤 30% 정도는 이변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4하고 1-3은 최종근 전일 같은 집중력 발휘 나간다면 충분히 우승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1-4하고 1-3은 노림수로 가져가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황인혁이 이런 편성에서만큼은 충분히 힘으로 버텨내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5번과 6번이 아무래도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직선에서 취입발 살려 나가게 된다면 5번과 1번 정도는 배제할 수 없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신은섭하고 김민준 객관적 기량에서 앞서 나가는 두 선수입니다. 서로 신경전 펼쳐 나가기보다는 타협점을 찾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문제는 김범수하고 정종교가 홈미권 마크 다툼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 쉽지만 않은 상황에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신은섭도 그렇고 김민준도 그렇고 두 선수가 싸울 필요는 없어요. 타협점만 찾아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경주 운영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신은섭이 김민준과의 동반 입상을 성공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7번과 4번이죠. 7번과 4번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받아올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같습니다. 7번과 4번의 동반 입상 쪽, 7번과 4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받아올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김범수가 힘을 쓰고 김민준,
김현준, 신은섭, 정종교 순으로 자리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2번이 힘을 쓰고 4번이 몰고 가게 된다면 신은섭이 아무래도 직선에서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2번의 선행을 7번이 활약해 나가고 4번의 뒷자리를 5번이 막혀 나가는 경주로 흘러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상황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4번과 7번과 4번의 동반 입상 쪽이 7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쪽이 경제 중심이고 우선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칫 두 선수가 서로 좀 욕심을 내게 된다면 아무래도 김범수의 선행을 김범준이 몰가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신은섭이 전일처럼 정정결 달고 쏘게 된다면 이번 편성 7번과 5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4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범수도 희속감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 4번, 2번, 7번, 5번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전부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객관적인 기량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두 선수 1, 2차만 나눠 가진다면 두 선수의 동반 입상, 동반 결승할 수 있기 때문에 싸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신은섭이 김민준 활에 나가면서 취임 나서고 신은섭이 김민준을 뒤다 붙이면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7번과 4번 동반 입상 쪽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싸울 가능성은 희박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특성급 1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상당히 좀 재밌는 편성의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전일 신은섭하고 성락송의 맞대결 상당히 좀 싱겁게 경주가 끝났습니다. 성락송이 몸싸움을 펼쳐 나갔었는데 직선에서 잡히면서 허무하게 배당이 좀 만들어진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성락송도 득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결승 진출 욕심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류재열도 아무래도 승부욕발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직전에 차 결승전까지 올라갔어요. 한데 힘없이 아무 매가리 없이 몸싸움에서 밀려나면서 좋은 기회를 살려나가지 못했었던 류재열. 류재열도 결승 가기 위해서 아무래도 승부욕발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일단 수성팀 이뮤섭이 있기 때문에 4번, 7번, 1번 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성락송이 뒤를 막혀 나가면서 몸싸움 펼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서둘러 가서 찍어 누르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4번이 먼저 이래저래 총알 같은 시속력을 발휘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이럴 류재열이 활약해 나가게 된다면 유태복이 성락송과의 몸싸움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류재열이 작전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 유리할 것 같습니다. 성락송이 임유섭을 상대로 류재열을 끌어먹기 나서긴 좀 버거울 것 같아요. 전일도 직전 회차도 윤민에게 몸싸움에서 털려버렸었던 류재열이기 때문에 금일만큼 철저하게 임유섭도 인지도 올리기 위해서는 시속감을 올려줄 가능성이 상당히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락송이 류재열을 상대로 빼앗긴 버거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 이번 편성 7번과 4번의 동반 입장 쪽에 7번하고 3번이죠. 7번하고 3번의 동반 입장 쪽에 7번과 3번 동반 입장 쪽에 우선의 받아할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의 안정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7번과 3번의 동반 입장 쪽에 7번과 3번 동반 입장 쪽에 우선하실 때 유태복이 땡겨주고 7번이 몰고 가거나 7번이 4번 활약이 나가면서 넘어서고 1번이 막혀 나가면서 성록상과의 몸싸움에서 유태복이 밀어내게 된다면 유태복도 착순권 진입 충분히 가능한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7번과 3번의 동반 입장 쪽에 우선하실 때 복승 중심이라는 점, 7번과 1번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비파업 라인 쪽 공략해보고 싶은 상황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유섭이 류재열과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류재열에게 좀 뭔가 희생하는 작전 펼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하지만 끝까지 버텨내긴 어렵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류재열이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7-3 먼저 복승 중심 7번 1번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 이명현이 죽기 살기 때려주고 성락송 중심으로 홍희철하고 황무현이 마크 다툼 펼쳐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1번 4번, 7번, 1번 비파업 선수들을 덮고 시작하게 된다면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유태복도 몸싸움이 능한 선수가 아니고 전일 직전 회차도 유재열 살짝 건드니까 외선에서 털려버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점을 성락송이 철저하게 활용해 나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성락송 머리 가능하죠. 성락송이 가게 된다면 3번과 5번의 동반 입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성락송이 가게 된다면 홍희철과의 동반 입상이죠. 3번과 2번이에요. 이 점 때문에 3호하고 3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이번 편성 4번이 있고 1번이 있기 때문에 7번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단 복승까지
7번과 1번까지는 함께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6경주입니다. 정예민이 전일에서 금일도 여유 있는 편성 배정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예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김영수의 선행 적극 할인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4번이 땡겨줍니다. 정예민이 몰고 가요. 뒤를 김원진이 막혀 나갈 것이냐, 정재환이 막혀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영수도 황준하가 있고 정윤재가 있어요. 이들을 활용해 나가면서 반바퀴 나서고 정혜민이 철저하게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김영수하고 정혜민의 전략적인 연합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동대전고 선후배 사이라는 점에서 4번의 시속감이 얼마만큼 나오느냐에 따라서 정혜민의 작전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승부 타임이 짧게 가져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황준하가 전일 몸싸움을 펼쳐 나가면서 홈이 받아가는 데 성공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시속감만 좋다면 전 개인적으로 6번과 4번의 동반 입장 쪽에 6번하고 4번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전일 정재환이 자리 선정에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금일은 발주대지가 좋기 때문에 4번의 뒷자리를 초반 정재환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정혜민이 왔을 때 아무래도 정재환이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김원진은 끌어내거나 7번의 뒤를 막혀 나가면서 실리 챙겨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6번이 좀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6번과 3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충분히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황준하가 있고 정윤재가 있기 때문에 김영수가 타점 잡기는 수월할 것 같습니다. 6번이 몰가서 짧게 추입해 나가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정재환 정도는 착순권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3, 4하고 3, 6입니다. 3, 4하고 3, 6경 두 차권 6번과 4번, 6번과 3번 두 차권인데 6번과 4번 쪽에 6번하고 4번 동반 입장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솔직히 이변 가능성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20% 정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김영수의 선행을 황준하가 끌어내는, 황준하가 힘을 쓰고 김영수가 짧게 가져가고 정혜민이 넘어서려고 하다가 퍼지게 된다면 정혜민의 뒷자리를 정재환이 막혀 나가면서 고전하고 김원진이 받아가는 작전 정도는 나올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에서 세종팀이에요. 4번과 2번이라든지 4번하고 7번이죠. 4번하고 7번, 4번하고 2번 한 20% 정도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종팀 4번, 2번, 4번, 7번은 노림수로 살짝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제 중심은 아무래도 6번과 4번이냐 6번과 3번이냐를 놓고 고민해 봐야 되는 편성 6번과 4번의 선정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특성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주랑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도 경주랑 잘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랑하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